2019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 김지석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국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백도 그래서 여기를 넣는 건 무겁습니다. 흙이 당장 받지를 않아도 이 귀에 닿음에 유력한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돌렸네요. 들어갈 수도 참 두텁게 두죠. 사실 여기는 흙이 밀어와도 받아주면 큰 불만은 없어요. 오히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지금 워낙 부분적으로 낙수기 때문에 네. 백이 10집 이상 낼 수가 있고 이 밀어간 술은 사실 다른 우변 쪽을 둔다든지 아니면 중앙을 늘어둔다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차분하고 정말 애늙은이 같다고 할까요? 조급함이 전혀 안 보입니다. 천천히 두면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여요. 근데 흙이 밀어가는 게 그렇게 아픈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별로 아픔이 느껴지죠. 저도 별로 네. 아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밀어간 것은 오히려 흙이 밀어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흙돌이 쌓였을 때 준동하는 것이 더 신경 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면 또 붙여가서 이런 식으로 좀 시끌시끌해지는 게 양등신 선수 스타일에는 싫다는 거죠. 정말 단단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자리 차지했죠. 백이 두텁게 단단하게 느릿느릿하게 두는 사이에 흙은 하변에서는 실리 손해를 좀 봤어요. 백이 15집 이상 났기 때문에 실리 손해를 봤지만 좋은 자리 하나, 두 군데를 먼저 갔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스피디하게 여기서는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부분적인 손해를 두 군데의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만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아예 우측은 가볍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여기는 하나 단수 쳐두는 자체로 다음에 흙이 우변을 둔다고 하더라도 침투하는 정도는 그냥 이 한 점을 가볍게 버리고 머리를 눌러두었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크게 공격하는 수는 없다. 잔수만 쳐두면 크게 몰아가는 수를 좀 제한시킨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주면 손을 빼겠다는 뜻이겠죠. 결국 균형 감각이 좋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면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부분적인 수익기만 통해서 균형을 맞추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큰 곳을 차지해서 균형을 맞춘다든지 판을 넓게 보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지만 저쪽에 플러스를 얻어내면 되겠다. 이런 이 감각 또는 계산, 형세 판단 이런 것이 모든 것으로 종합되었을 때 균형 감각이 좋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선수를 해두고요. 무난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실리는 흙이 더 안정적으로 지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자기생 확실하게 했고요. 흙집을 우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8, 10, 18, 20, 22.
30, 한 50집은 착실하게 챙겨두었습니다. 단단한 50집이고 거기 더해서 우변 쪽 경우는 흙이 뭐 이런 곳이나 못해도 한 칸 아래로 두면 또 한 10집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마음 급한 선수들은 여기 먼저 젖혀가지고 굴복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단수 치고 손 빼고 아, 다른 곳을 둔다. 사실 네. 더 좋긴 한데 젖히는 것은 지금은 끊어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잡지 못할 가능성 또는 좀 더 시끌시끌해질 가능성. 저는 애초에 이쪽 날일자보다는 제가 두었더라면 이쪽 날일자 좀 더 적극적이고 흙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법을 강구했을 것 같은데 양딩신 선수는 정말 좀 평화롭게 모든 바둑을 모든 부분적인 처리도 평화롭게 길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선수를 잡고 큰 곳을 차지하는 그런 작전보다는 후수를 잡고 선수를 내주더라도 두텁게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밀어간 수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여기 이제 하나 받아둔 것도 사실 후수지만 두터운 수. 싸울 수 있는 장면에서 그냥 가만히 늘어둔 것도 그렇고요. 여러 장면에서 빨리빨리 급하게 이제 다른 곳을 가기보다 느릿느릿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좀 거북이 같은 토끼가 거북이 같은 느낌을 주는데 확실히 거북이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균형은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게 딱 오늘 바둑이 네. 양등신 선수의 바둑을 확실히 잘 나타내는 한 판인 것 같아요. 모든 판이 자신의 기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데요. 네, 오늘은 확실히 이제 양등신 선수 다운 한 판 두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는 평소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실리 위주로 있습니다. 침착하게 두어가네요. 네, 사실 손을 빼도 이 전체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단수를 쳤을 때가 괴롭습니다. 있는 것은 나중에 백이 조금이라도 두터워지면은 안형을 파워하면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단수 칠 때 이렇게 사는 것은 빵따냄 선수로 허용하고 백이 워낙 두터워지죠. 느는 것은 한 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두텁고도 좋은 자리고요. 자, 하나 젖혀둔 것은 흙이 뭐 이런 곳이나 또는 삼선으로 침투를 했을 때 대비해서 나중에는 흙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미리 젖혀서 흙이 막아준다면 단수까지 선수 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거고요. 결국 이 바둑의 포인트는 상변 어느 정도 집이 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백에게 손이 먼저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요. 네.
붙이는 수가 지금 이 모양에서 자주 쓰이는 정말 상용 수법 중에 하나고 아주 고급 상용 수법 응수타진입니다. 이 바둑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익혀두시면 정말 정말 고급스러운 응수타진이거든요. 우선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흙이 어떻게 받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 수에 대한 응수법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이 돌은 안쪽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붙이면 이쪽으로 있거나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수가 그냥 붙여간다면 당연히 아무도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주진 않겠죠. 그런데 미리 이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이면 흙이 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받으면 바깥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남긴 거고요. 그만큼 득이고요. 그렇다면 붙이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그냥 빠져두는 것은 네, 그냥 늘게 되면 네. 백의 뜻은 이제 역시 귀에서 살자는 게 아니라 여기 막아갔을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흙이 가령 위를 젖힌다고 한다면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 이 형태가 된다고 봤을 때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넘는 수, 네. 공짜로 끝내기가 하나 생겼죠. 큰 끝내기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막았을 때 흙의 행마, 그리고 다음에 젖혀 있는 수를 보면서 역시 아까처럼 우변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변 쪽에서 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젖혀 있는다면 뭐 이런 진행도 예상은 됩니다만, 이것은 이 교환은 당장은 손해지만 흙이 젖혀 있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2개 만들어서 중앙 쪽으로 뻗어 나왔기 때문에 이 응수타진의 역할을 똑똑히 한 겁니다. 네. 이 웅수타진은 시기와 또 배석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흙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두는 것은 당연히 뭐 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나 최소한 늘어서 받더라도 이제는 막아가는 것이 실전처럼 모양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흙돌이 있을 때는 이런 응스타즈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백의 의도는 응수타진을 통해서 이쪽으로 받아주면 우변에서 득을 보고 이쪽을 받아주면 상변을 키워가겠다는 것의 뜻이 있거든요. 시기적절한 네. 고급스러운 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아, 자, 좌변 쪽 지금 선수라고 보는 거죠. 좌변 백돌 전체가 미생이다. 지금 당장 뭐 결행할 필요는, 결정을 지어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응수를 묻고 있고요. 막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려갔는데요. 차단 당하더라도 백의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 거군요. 네, 따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두더라도 그냥 한 집을 내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두었습니다. 네, 이번 11라운드에는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김명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오더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자, 이번 11라운드 신진서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각각 주장전 그리고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도 주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멍타이링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고, 신민준 선수는 미위팅 선수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 다른 대국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 선수들의 바둑이 다
형세가 괜찮아 보여요. 아. 우세한 바둑 거의 이제 승리 목전에 있는 바둑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오늘은 뭐 대국이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성적이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김지석 선수는 안쪽으로 젖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은 또 막아갔습니다. 응수타진만 하고 이제 막아서 나중에 뭐 원치는 수 또는 끝낼 수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수를 이제 남겨두었다. 역시 잽을 하나 살짝 맞은 느낌은 있네요. 흙이 나중엔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끊어간다든지 네. 붙여가더라도 흙이 반발 못하고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잽 하나 허용한 느낌은 자, 어떤 생각일까요? 가령 뭐 젖혀 있거나 는다고 무슨 이거는 그야말로 당할 거 다 당하고 막힐 것도 막히고 말이 안 되죠. 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참은 거네요. 가장 강한 수법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네,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잽을 하나 맞아주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지금 김지석 선수 다운 수법이기는 합니다. 우선은 여기 젖혀이었을 때, 백이 젖혀이었을 때 그나마 젖히는 곳에 와 있는 것이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뜻이고 네. 아주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강수를 줄 때는 또 백의 반발을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은데 백도 강하게 둔다면 어떤 수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최강수는 붙이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붙이면 어떻게 두는지도 사실 어렵네요. 붙이면 이렇게 뭐 젖혀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의 모양을 좀 무너뜨리고 이으면 그때 젖혀 있고 네. 이거는 흙도 훌륭한 모양을 갖췄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젖히는 것은 이 교환이 아주 적시의 교환이 되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있죠. 네. 네, 붙였을 때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은 이건 괴롭습니다. 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아마 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젖혀서 백의 모양을 좀 무너뜨리자. 이런 곳을 두는 것은 역시 바깥쪽에서 조여 붙여서 한도를 이 한 점 버림돌 삼아서 흙 모양을 정비하고 또 우변 쪽으로 향하자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젖혀 있는 것도 역시 이건 뛰어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 젖히는 곳에 돌이 있는 것이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끊는 수를 방비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젖혀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백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내밀었고요. 네. 한번 뭐 안에서 살아볼 테면 살아봐라. 그리고 여기 하나 응수를 물어보면서 좀 득본 게 있어서 나중에 백이 우변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한 점을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백이 좀 얇아 보이는 느낌이었잖아요. 이 네. 돌이. 이쪽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 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이 돌이 오히려 백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수도 그렇고 여기 늘어두는 수. 오늘 뭐 그냥 정말 이것이 양등신의 바둑이다를 오늘 한 판 보여주네요. 아래쪽에 또 빈 삼각으로 꼬부린 수도 그렇고요. 자, 오늘 두터운 수를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달렸고요. 백이 중앙 쪽으로 막아간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충분히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궁도인가요? 사실은 떨리죠. 아, 여기 막아갔을 때 이거 네. 싸움을 정확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 나왔을 때 이기환을 해두었잖아요. 네. 백을 이도를 차단해둔 의미가 있어요. 음, 이도를 차단해둬서 백이 잡으러 왔을 때
여기도 지금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중앙 쪽 모양이. 그러니까 좌변을 두고 있을 때 이미 이렇게 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좌변을 그 시점에서 둘 이유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붙였을 때 김지석 선수는 아. 이렇게 두려고 좌변을 미리 결정지어 놓고 깊숙하게 들어간 거네요. 멀리 내다보고 있었고요. 준비한 수순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은 틀어 막아서 흙을 공격해 갈 수 있을지. 네. 네, 사활 승부로는 안 가죠. 흙을 바깥쪽으로 내몰고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본인 스타일대로 천천히 쫓으면서 취할 건 취하고 또 살려주더라도 균형을 맞추어 가자. 정말 간단하게 둡니다. 네. 그 자리가 급수인가요? 그냥 받아주는 것은 뭐 당장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 두어도 쉽게 살았거든요. 뭐 거의 선수로 살 수도 있겠네요. 이 형태라면.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시킬 수 있으면은 백이 오히려 득받죠. 안영을 선수로 뺏은 의미가 있고요. 형태를 무너뜨리는 맥점의 자리이고요. 자, 김지석 선수는 한 수 한 수가 최대한의 효율 그리고 가장 좀 버티는 느낌의 수를 두고 있거든요. 이수부터 해서 날일자 붙여간 수까지 그렇고요. 백은 시종일관 계속 침착하게 두텁게 안정적으로 짜고 있고요. 뭐 잘 모르긴 몰라도 양등신 선수가 어린 시절에 이창호 구단을 봐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바둑 스타일이 많이 닮아 있어요. 네. 공도를 최대한 넓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흙은 완생의 형태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고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중앙 진출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띄어서 나오기에는 당장 끼우면은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면 있는 게 아니라 애써 깼던 돌들이 이 석점이 바로 차단이 되면서 이 빵따nem은 지금 별게 없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 두면은 사는 모양이긴 합니다. 당장은 네, 잡히진 않고 물론 여기 돌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젖혀 있는 것이 선수라고 한다면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치중 들어가서 뭐 잡으러 가는 수 이것도 뭐 쉽지는 않지만 뭐 이런 맛이 있기는 있어요. 네. 씹어들면 뭐 한 90%는 우선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밖으로 탈출을 하는 것은 지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확실하게 안정을 취해 놓고요. 상변에서 백도 실리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쌓은 두터움을 가지고 우측에서 뭔가 수단을 부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붙여둔 수를 활용한다고 여기를 두는 것은 지금은 흙이 좀 고맙게 이렇게 당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흙이 깼잖아요. 네. 백집을 많이 깼습니다. 흙집이 좀 나기도 했고. 아까는 붙인 수가 이 바깥쪽 붙이는 수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백이 두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얻어내고 싶습니다. 가령 이렇게 들어가서 동일하게 이렇게 굴복시킬 수가 있다면 백은 이쪽을 선택을 하겠죠. 음, 여기 붙일 필요 없이 네. 좀 더 멀리서 압박을 하고 흑에게 응수를 강요할 수 있다면 이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 한 점을 활용하는 수법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수단을 부려갔는데요. 자, 확실한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집으로도 크고 바깥쪽에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히 집을 빼앗으면서 내모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한 이유는 여기 느는 수가 이제 바깥쪽에 100에게 봉쇄가 됐다고 했을 때 느는 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 수로 건너가 있는 게 크네요. 만약에 흙돌이 이런 곳에 많이 있어서 일선이 선수가 아니면 흙이 받아주고 백이 또 받아야 되는 거는 백이 불만이거든요. 네. 이 수는 막혀 있다면 그냥 일선이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흙도 여기를 뛰어나오면서 한 수 더 투자하시오라고 한 거고요. 네. 자, 연결하기 전에 먼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김지석 선수도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겠죠. 지금 그냥 막아가는 것은 이런 곳 끼우더라도 맛이 고약하죠. 양쪽을 다 보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흙이 여기를 뛰어나와 있기 때문에 백이 당장 느는 것이 선수는 아니에요.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과 사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뭔가 하나 뭐 치받는다든지 해서 끼우는 수를 방비를 해두고 막아서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흙이 얇아지기는 했는데 집을 깬 만큼 넓어지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겠고요. 백은 반대로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제는 상변 쪽 가능성은 많이 깨졌지만 우변 한 점을 이제 압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백도 방향을 바꿨는데요. 지금 둔수 역시 마찬가지 의미죠. 받아주면 끼우는 수를 선수로 방비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 이쪽을 막아서 당장은 두 점을 제압했고 느는 수는 선수이지만 일단 두 점을 제압해두면 백이 잡으러 오는 것은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막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백이 중앙을 막아가면서 살라고 강요를 하고 결국은 우변 쪽이 마지막 좀 중반의 전투에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우하기가 어느 정도로 또 활용이 되는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저쳐 이어서 선수를 뽑고요. 네, 저초인 다음에 찝는 수는 절대 선수고 아마 여기까지만 해두고 결국 중앙을 뭐 어느 방법으로든 선수로 흙을 살라고 강요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 안점을 좀 크게 잡으러 가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움직이게 만든다든지 이런 작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쉽게 하면은 뭐 붙인다든지 하면은 한 점은 제압이 될 텐데 흙도 버리고 아래쪽에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것은 오히려 흙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이 한 점 버릴 수가 있고요. 자, 11라운드 8판의 한중전 자, 펼쳐지고 있는데요. 박하민 선수와 랴오싱원 선수와의 대국은 속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일찍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기를 구부렸어요. 고기를 구부렸다는 것은 뭐 수상전이 당장 백이 유리하진 않은데 꽉꽉 조여붙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 조여붙일 수 있다면 그냥 찝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냥 찝으면은 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호구 붙여서 버틸 수도 있었고, 지금 이 수는 이렇게 두었을 때 나중에 뭐 이렇게 두는 수까지도 선수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손을 뺀다면 여기를 하나 막아두고 젖혀서 흙이 여기다 한 수 치는 것은 오공도화로 잡히니까요. 네. 결국은 흙이 한 수 늘어진 패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흙이 부담이죠. 특히 백이 계속 단단하게 누워오면서 뭐 패감은 백이 많을 가능성이 커서 네. 백의 의도는 결국 여기 찝는 수와 나중에 여기 붙이는 수도 반선수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 수로 그냥 찝어서 뭐 호구치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바깥쪽을 좀 더 두텁게 틀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백의 자랑이고요.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돌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백이 찝는 게 선수가 되는군요. 네, 찝고 흙이 손을 빼는 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늘더라도 유가무가 형태로 흙이 잡혀버립니다. 환격이라서 이어야 되는데 뒤에서 메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수입니다. 두텁고 침착한 수법으로 계속 구사해 나갔었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강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장면. 상변의 흙의 사활 아직
하지는 않은데요. 우변의 흑한 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김지석 선수와 양등신 선수의 대결은 지금부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